논리적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당연한 말이지만 비논리를 피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헤라클레이토스의 유명한 말, 만물은 유전한다는 동양 사상과 닮았다는 인상을 준다. 불교의 재행무상이나 노장사상의 무위자연과 자주 비교되기도 한다. 이 헤라클레이토스의 만물 유전 사상은 같은 강에 2번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표어를 유포했다. 어제 내가 들어간 강의 물과 오늘 내가 들어간 강의 물은 다른 물이다. 어제 다리에 닿은 물은 벌써 흘러가 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강은 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나는 같은 강에 2번 다시 발을 담글 수 없다. 그러나 같은 강에 몇 번이라도 발을 담글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므로 이 논의는 어딘가 이상하다. 어디가 그런가? 어제 헤라클레이토스가 들어간 무엇인가는 오늘 헤라클레이토스가 들어간 무엇인가와 동일합니다. 바로 그대로이지만 그 무엇인가를 어떻게 기술해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상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문제에는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문자가 지금까지 3회 나왔지만 그것들은 단어로서는 같다이나 물질로서는 다르다. 즉 말로서는 동일해도 잉크의 모임인 물질로서는 다른 세계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단적인 동일성을 무비판적으로 전제하면서 상대적 동일성을 무시한 탓으로 필요 없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A는 B와 같은가를 생각할 때 정확하게는 A는 B와 같은 F인가 라고 하는 F를 특정하지 않으면 대답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A는 정확히 3년 전에 여기에 앉아있던 B와 같은 인간이지만 다른 세포군입니다. A와 B 각각의 기술 방법, 즉 인간으로 보는지 세포군으로 보는지 강으로 보는지 물로 보는지에 의해 동일성의 옳고 그름이 좌우됩니다. 그것이 상대적 동일성입니다. 상대적 동일성에 대해 좀 더 살펴봅시다. A는 B와 같은 F이다. A는 B와 다른 G이다가 함께 성립하는 경우 F와 G는 동일한 것일 수 없습니다. 상대적 동일조차 아닌 것입니다. F와 G가 같다가 성립될 수 있다면 A는 B와 같은 F이다로부터 즉시 A는 B와 같은 G이다가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A는 B와 같은 F이며 A는 B와 다른 G인 경우 F와 G의 관계는 동일성 이외의 어떤 관계인 것일까요? 그런데 강은 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불평을 다시 보면 됩니다. 그런데 강은 물이다 라고는 쓰지 않았습니다. 강은 그때그때 헤라클레이토스의 다리를 적시는 물 그 자체와 동일하지 않고 그러한 일련의 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과 물의 관계는 동일성이 아니고 전체와 구성 성분의 관계입니다. 물론 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점토컵 A를 부수어 그 점토로 접시 B를 만들면 A와 B는 같은 점토이지만 다른 식기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점토와 식기의 관계는 강과 물의 관계와는 반대로 구성 성분과 전체의 관계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은 논리보다는 오히려 어떤 은유로 들립니다. 은유는 유추의 한 종류이지만 좀 더 자유로운 형태입니다. 유추에는 확률적으로 옳음을 평가할 수 없는 것이 있지만 확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확률적인 평가가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소위 창조적인 유추로 그 대표적인 예가 은유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태양이 미소 짓는다와 같은 은유 표현은 심리와 온도, 전체와 표정이라는 이질적인 범주 현상 사이에 유사점을 발견했다기보다는 유사점을 창조하여 양쪽 범주로 인식을 확대시킵니다. 마음이 언제 어느 정도 따뜻해지는지, 태양이 언제 어느 정도의 빈도로 표정을 바꾸는지와 같은 확률적 사고는 무의미합니다. 은유 메타포는 이미 존재하는 사실 사이의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높은 음처럼 은유가 자의적인 표현으로 전화하여 일상적인 인식이 필요 없는 유추도 존재합니다. 은유라는 표현 자체도 마치 말의 의미를 더욱 잘 드러내고 있는 듯한 어투로 더 이상 누구도 메타포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이처럼 유추는 일상 언어에 침투해 우리들의 사고방식을 뿌리부터 바꾸는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